안녕하세요 유튜브 형님들, 잭입니다. 상가투자의 체크리스트 2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흐르는 입지 파악하기입니다. 여기는 마포역과 공덕역 사이의 노변입니다. 마포역은 1일 이용객이 28,000명, 공덕역은 1일 이용객이 무려 66,000명이나 되기에 언뜻 보기에는 역과 역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큰 1번 라인이 유동인구가 많아서 훨씬 좋은 입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2번 라인 뒤로 무려 아파트가 4,000세대 가까이 배우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아파트의 거주민들이 모이는 2번 라인이 실제로는 상권이 훨씬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1번 길 전경을 보시면 도로가 넓으나 오피스의 느낌이 강하고요. 2번 길 전경을 보시면 도로는 넓지 않으나 생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권의 형성 정도는 임대료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길의 임대 매물을 보시면 23평방미터짜리가 월세 130만원에 나와 있어서 평방미터당 56,000원의 임대료를 보이는 반면에 2번 길의 임대 매물을 보시면 첫 번째 물건은 39평방미터의 월세가 410만원이라 평방미터당 임대료가 105,000원, 두 번째 물건은 15평방미터의 월세가 180만원이라 평방미터당 12만원의 임대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면 아파트의 세대수가 4,000세대가 아니라 400세대였다면 안쪽 상권의 배우지가 충분치가 않으므로 이런 상권은 생겨나지가 않고요. 대로변으로 아마 수요가 다 몰렸을 겁니다. 하지만 4,000세대의 대단히 배우지를 가진 만큼 새로이 상권이 형성되고 1번 대로변의 상권보다 2번 길의 상권이 더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예로 들기 위해서 이 사례를 가져오긴 했는데 공덕역과 마포역 사이의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흐르는 입지까지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 길인 2번의 입지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예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제로 다음 상권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화성 병점 SK뷰 아파트고요. 앞에 상가가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맞은편에는 홈플러스가 있고 뒤로 1800세대나 되는 배우지가 있고 같은 노변에 맥도날드도 있는 거 보니까 입지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로드뷰로 확인해보니까 앞에 신한은행도 있어서 상권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흐르는 입지로서 해당 상권이 1 입지가 아닙니다. 그럼 이 지도에서 어디가 1등 상권일까요? 바로 그곳은 배우지 유동인구들이 직결되는 사거리가 1등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가지라서 오래돼 보이지만 공실 없이 상가들이 빼곡히 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흐르는 입지라고 해서 유동인구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소비하는 곳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상업지역 내 상권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상업지역은 보통 신도시처럼 정비된 구역 내에 조성이 됩니다. 이런 지역에 경매를 진행하시거나 신규 분양하는 상가의 유효소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대수 대비 상가 개수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는 동탄 신도시고요. 여기 네모난 부분이 근린상업지역 상권입니다. 해당 지역 내 상권을 이용하는 총 세대수 대비 상가 건물의 개수를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단지별로 아파트 세대수와 단독주택의 세대수를 전부 적어봤습니다. 아파트는 총 9,216세대, 단독주택은 954세대가 있어서 총 1,170세대고요. 6층짜리 상가 건물이 18개가 있습니다. 상가 한 건물당 세대수는 565세대가 나옵니다. 근린상가 한 건물당 500세대 이상의 유효소가 확보되면 그 상업지역은 그럭저럭 상권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상업지역 내의 입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지도에서 표시된 4개의 입지가 있습니다. 1번은 당연히 횡단보도 앞에 진입 코너 물건이니까 좋은 입지입니다. 2번 또한 유동인구 주 동선의 전면 상가니까 좋은 상가고요. 3번은 아파트와 맞닿아 있고 아파트에 쫓길로 내놓은 길도 존재하니까 유동인구가 많겠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노출도 되지 않을 뿐더러 역계동에 인근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유동인구도 많지 않은 안 좋은 입지입니다. 보통 경매로 나와도 이런 입지는 50% 내외로 낙찰이 됩니다. 4번은 애매한 입지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있고 노출성도 괜찮은데요. 유효 수요를 잘 잡지 못하는 그런 입지입니다. 주 동선과 방향이 맞지 않아서 사람들이 찾아가야 하는 그런 좀 애매한 입지입니다. 정비된 상권의 파악은 그래도 간단합니다. 경매 물건이 나오는 경우에는 세대수 비교해 보시고 입지를 잘 비교해 보셔가지고 적정한 임대료에 걸맞는 가격을 써내시면 됩니다. 후면이라고 해서 공실이라는 뜻이 아니라 후면에는 후면 입지에 맞는 임대료하고 후면 입지가 필요한 임차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료에 걸맞는 가격을 써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 신규 조성되는 신규 택지의 경우에는 조금 분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전의 신도시 택지들은 아파트당 아파트 상가 개수가 뻔해서 앞서 말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예 단지 내에 쇼핑몰 같은 걸 조성하면서 아파트 세대수는 1000세대도 안 되는데 상가만 200개 뽑아버리는 곳도 있습니다. 분양받을 사람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저 건설사의 이윤만 남기려고 하는 경우인데요. 헛된 건설이 아주 유명합니다. 분양받으신 분들도 다소 걱정이 좀 되고요. 신규 택지 상가 매매하시려는 분들은 유의해서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호재 지역 파악하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얘기는 상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상가 혹은 토지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호재 지역이라는 건 도로든 지하철이든 주거 환경 개선이든 어떠한 개발 사업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2기 신도시 지역을 결정하면서 김포 한강신도시라는 곳을 지정하게 됩니다. 김포 한강신도시는 장기지구와 구례지구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모양이 아령처럼 돼 있는데요. 장기지구가 여기 있고 구례지구가 여기 있는데 이 사이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성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2009년 지도를 보시면 서서히 장기동부터 아파트가 건설되어 가고
가고 있고 이미 건물도 어느 정도 들어섰고요. 구례동은 아직 개발 전입니다. 이때는 성물이 토지값이 평당 30만원이었습니다. 2010년 지도를 보시면 1년 반 만에 장기동은 신도시로서의 모습이 거의 갖춰져 가고 있고 구례동도 택지 조성이 거의 완료됨과 동시에 아파트가 2개 단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2012년 2월에 장기동은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들어왔고 구례동도 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사이를 잇는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매입 타이밍입니다. 이때는 대로변이 될 토지를 1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에 저 도로는 개설이 됐지만 한강신도시 미분양 여파 등의 시기로 관심이 많지 않았던 때라서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현재는 한강신도시 개발이 완료되고 입주도 대부분 완료함에 따라서 가족 외식 수요에 따른 가든형 식당, 예쁜 카페, 편한 주차가 가능한 특색 있는 음식점 등의 수요가 늘어서 해당 대로변의 현재 시세는 평당 600만원을 호가합니다. 안쪽 토지들도 평당 400만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될 걸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있었습니다. 한강신도시 초기 개발 계획 도면을 보시면 해당 도로가 미리 개설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리 저 도면을 보고 선점하신 분들은 현재 시세로 보면 약 20배,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토지를 구입하신 분들도 4배 정도의 가치 상승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평 대지 기준으로 미리 선점하신 분들은 6천만원,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사신 분들 기준으로 투자금은 3억인데 현재 시세는 12억쯤 됩니다. 토지인 경우에는 대출이 보통 60% 정도까지 나오니까 훨씬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도 갭 투자가 성행했지만 최고 많이 올라봐야 분양가 대비 1.5배입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만 하면 갭 투자를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굵직하게는 3기 신도시가 예정돼 있고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해당 지역을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충분한 가치 상승을 누릴 수 있는 상가나 토지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상가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상가 관련 서적이나 유튜브 보면은 퇴근 시간에 만나는 상가를 공략해라. 왜? 퇴근 시간에 치킨이라도 사들고 집에 가니까. 이런 얘기 하고요. 요즘은 다 배달시켜 먹죠. 유명 학원이 입점한 상가를 사라. 왜냐? 아이들은 한 건물에서 모든 과목을 끝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원들이 줄지어 입점할 것이다. 맞을 수도 있는데 해당 학원이 안 들어왔을 때에 대한 대체 수요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대책 없는 무대뽀 투자라서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인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반 이상 각색하긴 했지만 이 책을 기초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상가 투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 번쯤 읽어봐야 할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의 요령이나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고 상권 분석의 기본적인 메커니즘부터 알려주는 책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보면은 막 자기 필명 쓰고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강사분들은 다들 필명 쓰시더라고요. 저도 씁니다. 유튜버 짹짹. 아무튼 옥탑방 보보스라는 필명을 쓰시는 본명 김종률 님이 쓰신 책인데 저는 이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돈 받은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책이 괜찮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남역 1번 출구 김종률 아카데미, 토지하고 상가 쪽 강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 길었습니다. 조회수 또 200도 안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